본 영상은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주택연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움을 위한 두 번째 기획입니다. 지난 답사에 이어 공동주택 발코니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. 오늘의 간담회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40주년을 맞아서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주거 외부 공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입니다.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건축 설계사와 건설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과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또는 단면에서 발코니의 모양을 다양하게 했을 경우에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전체 발코니를 다 완화해주는,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오픈형 발코니들과 뭐 좀 단면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오픈 발코니 같은 경우에 남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실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야지 그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다는 이게 이제 대지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. 더군다나 요즘 4베이로 이제 단위 세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쪽에서 이제 발코니를 넣고 빼고 오픈 발코니를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그 아파트의 다양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바람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,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20층 이상에다가는 오픈 발코니 거의 설치하지 않고 그 이하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픈 발코니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. 도면에 돼 있으면 저희는 어떤 공법을 쓰든지 해서 그 건물을 하나로 보면 어떤 매스로 하나로 봤을 때 인면 특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민원인들의 입장을 이해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문제가 있기 그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유지보수가 특별히 좀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외부로 실외기실이 빠져 있는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세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새가 날라서 새똥을 싸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이 고이고 그게 시공을 하다 보면 후시공을 했을 때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고요. 눈이랑 비가 외부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골조 마모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녹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나 하자의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. 확장형으로만 분양을 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과연 괜찮을까, 이제 그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. 우리는 보통 그 자단위로 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3m, 3.3m가 보통 일반 방의 크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다가 1.5m 발코니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4.5m, 4.8m가 돼요. 그러니까 굳이 방 깊이가 이렇게 깊어야 돼? 그래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옆으로 펼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방이 너무 이제 정말로 작아지는 거예요. 그 부분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2.1m 이상 하라고, 확장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, 거의 한 3평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, 옆집에서 옆집을 건너다 보는 일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실은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. 이 84제곱미터라는 이제 조그만 저희 국민주택 규모에서 한 10평 정도를 더 크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부였는데 외부 발코니를 쓴다던가. 저희가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는 시공사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원래 확장형인데 비확장으로 가면 아랫집의 발코니 공간은 외기랑 직접 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윗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 등기구랑 콘센트가 사실 그 방 확장한 방 기준으로 그 센터에 잡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난방 코일에 다 깔려 있는데 난방 코일을 중간에 잘라서 그걸 연결을 해야 되고. 그럼 과연 바람직한 형태나 크기가 있을지 그것 건축공간연구원 쪽에서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그 1m를 더해서 1.5에다가 2.5m 정도면은 6인 정도가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너무 정도의 좋은데요? 사이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은 그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가지고
1m를 더 추가적으로 오픈 발코니의 경우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조금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이게 1.5m까지만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장을 하는 곳은 한 뭐 1m 정도의 발코니만 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좀 몰아서 넓게 쓰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외부 발코니도 만들고 예. 시행사랑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상승을 하지만 분양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. 분양가 상한 제한에서는요. 공사비는 올라가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시행사나 조합에서 거부를 하는 이유나 시공사도 좀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하지 않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. 예. 이제 평면 계획상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재건축 단지인데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평면을 보시면 외벽에 그 전면부와 후면부에 1.5m 발코니를 설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확장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좁게 1m 정도의 이런 발코니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단면상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1층과 2층에는 테라스 타입이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좀 더 완화를 해서 뭐 일부 2m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가산점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울산에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건데요. 이때는 저희가 동평면부터 정말 완벽하게 3면 개방이 가능한 그런 평면으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34평짜리 아파트들이 서비스 발코니 면적만 한 17평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발코니를 확장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내부화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동주택이지만 실제 연립주택입니다. 그 단면상에서 조금씩 평면을 바꿔가면서 규모의 5개 테라스를 각 층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발코니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완화된 규정의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오픈 발코니 같은 경우를 많이 설치를 했었을 경우에 용적률의 6% 정도까지 완화를 해준다라는 규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조합 관계자분들이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네.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된 그 사례를 저희가 조금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 네.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건물이 올라가면서 계속 셋백이 되면서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 각각의 테라스를 가질 수가 있어서 실은 제가 단위 세대까지는 아직 이게 오픈되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지어지고 나면은 정말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하계 5단지 공공주택인데 이거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갖고 외국 건축사분이 함몰된 모습의 어떤 디자인이 좀 들어간 케이스였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당선 조감도인데 이 공공주택이 실은 예전에는 좀 디자인도 좀 덜하고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좀 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고 LH에서도 진행하는 현장 설계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 계속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. 그 시대에 말하자면 원하는 방향을 주제 꼭지로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지금 공동주택을 제안하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어떤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외부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발코니입니다. 근데 측면까지 다 오픈이 되다 보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드판을 이용을 해서 시야를 조금 가려주면서 안정감 있게 티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진 사례이고요. 붙박이 벤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해외 사례인데요.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물이 무브블이 가능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천정 구조물을 쳐주고 필요 없을 땐 걷어줄 수 있는 그럴 때 이렇게 구조물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공간이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낙하 방지 메쉬가 또 나와 있습니다.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은 침입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봤을 때
뭐 약간의 턱을 좀 활용을 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, 또 그 아래쪽은 서랍을 넣어서 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인테리어에서는 뭐 조금만 아이디어를 보태서 구조적인 거를 너무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확장한 집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용도실도 너무 작고 외부 맞아요. 발코니도 안방 앞에 있는데 그 대피 공간 빼고 나면 너무 작아서 맞아. 어떨 때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확장을 고려한 거 아닌가. 여기에 내가 조금만 그 좀 색깔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풍성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요즘 평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남의 집 내 집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자,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았는데요. 이제 당장 뭔가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보다 다양한 주거에 있어서 외부 공간들이 공간의 또 주인공처럼 그렇게 거듭나길 이제 바라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